잘 들어보세요. 은퇴에 대한 가장 신성시되면서도 재정적으로 어리석은 통념 중 하나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바로 60세가 되면 모든 빚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순전히 감정적인 공포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헤어나오기 힘든 재정적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빚을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산수와 유동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마음 편히 잠들기 위해 모든 빚을 정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이는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자금에서 20만 달러를 인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장은 마음이 가볍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큰 집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돈이 집의 벽돌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붕 수리비로는 수술비를 낼 수 없으니까요. 빚을 완전히 갚음으로써 진정한 유연성을 포기하고 잘못된 안정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현금이 없어 무력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처럼 다양한 유형의 부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부채나 8% 이상의 이자율은 당장 꺼야 할 산불과 같습니다. 이는 독성이 강해 자산 가치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3%나 4% 정도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금융도구입니다. 만약 그 돈을 연 7% 수익률을 내는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면 순수익률은 3%가 될 것입니다. 저 부채를 갚는 것은 유동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 과정을 멈추게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의 잘못된 배분입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위험 관리란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위험은 빚 자체가 아니라 유연성 부족입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몇 년 후 건강이 악화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유동성 부족으로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부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저축을 유동적으로 관리해온 사람들은 강제 매각의 압박 없이 상황에 맞춰 생활하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이사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개인 재정 시스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60세에 자발적으로 유동성을 차단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빚은 나쁘니 모두 갚아라 라는 설득하기 쉬운 메시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금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달러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투자 원금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오늘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하락할 부채를 없애기 위해 귀중한 돈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빚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보존하고 가장 생산적인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은행에 수표를 건네는 순간 엄돈은 당신의 통제받기 됩니다. 6개월 후 마음이 바뀌거나 현금이 필요해지더라도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악몽과 같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나중에 상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연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장호가 0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있어 안정감은 의료비나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의 비교 계산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1달러를 맡기면 그 1달러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신중함이라는 착각 속에서 당신의 주머니에서 은행의 대차 대조표로 부가 옮겨가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익거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3.5%이고 그 자금을 역사적으로 6%에서 7%의 수익률을 내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주식 60%, 채권 40%에 투자한다면 빚을 지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갚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년 순자산 손실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 것과 투자금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는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이자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의 복리 성장을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축액이 40만 달러이고 3.5% 이자율로 15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으면 25만 달러가 남습니다. 연 6% 이자로 10년 동안 투자하면 이 돈은 약 44만 7천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40만 달러를 계속 투자해 두면 10년 후에는 71만 6천 달러가 넘습니다.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유동성과 순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부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규모로 측정됩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은 갚았지만 은행 장호가 바닥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재정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정금리 부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용한 아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부채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는 빌렸을 때보다 구매력이 떨어진 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투자 자산과 부동산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미래에 훨씬 저렴해질 채무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자산 배분 오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저금리 부채는 사실상 대출 기관이 주는 보조금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부채 비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주택을 조기에 상환하면 이러한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잠재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세금 혜택과 복리 효과를 포기하고 장호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를 부실 경영이라고 부르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보수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덕으로 위장한 재정적 무모함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비대칭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30%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 40만 달러 중 28만 달러를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상당한 타격이겠지만 위기를 극복할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장 하락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25만 달러만 남은 사람은 유동자산이 17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누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을까요? 부채는 적지만 대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시장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자와 의료비 지출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자본의 위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현금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단 한 푼이라도 손대기 전에 먼저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8%를 넘는 모든 빚, 즉 신용카드, 개인 대출, 당위 고금리 대출은 당신의 미래를 좀먹는 재정적 암과 같습니다. 이러한 빚은 예외 없이 즉시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길을 진압한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3%까지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든든한 현금 보유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돈을 주택담보대출에 묶어둔다면 나중에 집에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은행이 인정해주지 않을 명예로운 훈장을 위해 당신의 생명줄을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 계획은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메디케어와 일반 보험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재택 간호와 장기 요양시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월 7,000달러짜리 간병비는 3년 안에 저축액을 탕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은행에 10만 달러밖에 없다면 엄청난 시간적 압박 속에서 집을 팔아야 할 것이고 서두르는 바람에 시세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40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한다면 시기와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유동성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단지 머리 위에 지붕만 제공할 뿐 식량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6개월 후에 5만 달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을 받거나 은퇴소득으로는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자산을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와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사람은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빚이 없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 결정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지만 돈을 투자하고 매달 상환금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6개월 동안의 만족감이라는 착각은 생물학적 함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성취감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재산세가 오르거나 주택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면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집니다. 진정한 재정적 안정은 지루하고 기술적이며 담보권이 없는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기반합니다. 재정 차익 거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노후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현금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모든 자본을 부동산에 묶어둔 사람들은 잘못된 신중함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재정 현실에 대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빚이 없어지는 순간 느끼는
감정적인 만족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은행 계좌가 텅 비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은퇴는 안식의 상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규칙인 생존 게임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흔한 실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위험의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저축을 털어 집값을 갚다 보면 집은 부자지만 현금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진 은퇴자들이 배관 수리나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집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가 아닙니다. 세금, 보험,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비용 부담의 대상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 가까이로 이사해야 하는 부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20% 하락한다면 그들은 공영에 처하게 됩니다. 집을 팔면 큰 손해를 볼 뿐더러 새 동네에서 집을 살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고 자산을 계속 투자했다면 현재 집을 팔지 않고도 이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을 바꾸거나 이사할 곳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은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이자 절감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세법은 변덕스러워서 오늘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것도 내일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면 법률 변경에 따라 사라지거나 더 가치 있어질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고 나면 이러한 세금 최적화 수단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그 이점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이상 세금 혜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그러한 이점은 미미하며 일시적인 감정적 이득을 위해 재정적 효율성을 잃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노년에는 문제가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퇴행성 질환, 세계 경제 위기 또는 가계 지출의 급격한 변화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 30만 달러를 보유하고 매달 1,500달러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생활 방식을 조정하거나 자금을 인출하거나 필요하다면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만 달러를 모두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카드를 너무 일찍 써버려서 남은 인생 동안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남겨진 것입니다. 복리 효과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달러를 인출하여 3% 이자율의 부채를 갚는다면 그 1달러는 잠재적으로 7% 또는 8%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20년의 은퇴 기간 동안 그 차이는 최종 순자산에서 수십만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아니라 미래의 부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현명함은 단기적인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커피숍 조언은 합리성의 적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친구들이 그랬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이 빚은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빚을 갚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 세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금리와 경제 상황에 살았습니다. 저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을 따르는 것은 후회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은퇴자들은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정적 성공은 종종 평균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별난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현금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더라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나 긴급한 가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족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시장 기회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은 방어적인 전략이자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자원을 자발적으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 10만 달러의 빚이 있다면 10년 후에는 투자 수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정 덕분에 훨씬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빚을 갚는 것은 은행의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득을 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실상 당신의 상속 재산이나 생활 수준을 희생시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기관에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고객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훨씬 높은 금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은행의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지 마세요. 성격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면 집을 갚으시되 엄청난 마음의 평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해결책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꾸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저금리 부채는 약점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깨끗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텅 빈 은행 계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은퇴 자금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생존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부채 상환은 최종적인 결정이지만 부채 유지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항상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전은 바로 통제력에 있습니다.